예, 우선 좀 몇 가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지 현재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이제 발전 방향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선은 이제 이 새로운 혁신 방법론이죠, 리빙랩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기존 틀에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 이제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얘기가 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단순히 로컬한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한 랩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로컬에서 문제 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뭐 탈탄소 사회라든지 자원순환 사회라든지 돌봄에 기반한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실험을 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컬한 차원에서 한번 했다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이제 이 자체가 새로운 시스템을 지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게 좀 더 이제 스케일업이 되고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바텀업도 아니고 톱다운도 아닙니다. 우리가 밑에서부터 이런 많은 이제 의제를 발굴하고 실험을 하지만 그건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방향성이 지역 차원에서 이렇게 묶여져야 되고 또 국가 차원에서 묶여져야 되는데 현재 이제 많은 리빙랩 활동들은 이제 한번 해보는 것으로 이제 그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그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면은 이게 연계되고 스케일업 되면서 지역을 바꿀 수가 있고 국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전문성과 시민성이 결합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바이 피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시민들 중심으로 막 당사자들이 뭘 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선다는 의미죠. 그런 활동들이 전제가 되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가진 조직이나 활동이나 전문성과 결합이 돼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위드 피플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시민 중심의 바이 피플에서 이루어졌던 활동과도 차이가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과학교육계 쪽에서는 전문가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우리 사회 문제는 이거고 뭐 이것을 해결하겠다 얘기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왔는데 나중에 이제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어긋남이 많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현장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노베이션 피플이라는 이런 이제 전망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마을 만들기나 전문가 중심의 이제 사회 문제 해결과는 차별화되는 제3의 활동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층위도 구분이 되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리빙랩 활동은 리빙랩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이게 좀 더 엮이게 되고 커지게 되면은 조직화된 사용자 그룹을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리빙랩을 운영하고 내지는 다른 조직에 리빙랩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리빙랩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현재 이제 성남 시니어 산업혁신센터 그리고 뭐 성대골 전환마을 그리고 민들레 보건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조직들은 이러한 플랫폼으로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리빙랩을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내지는 다른 조직에 리빙랩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몇몇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빙랩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가 있고 영역별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건 결국 중간 조직 중간 지원 조직이 되거나 당사자 중간 조직이 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들은 결국 리빙랩 프로젝트나 리빙랩 플랫폼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리빙랩 얘기를 할 때 이 세 개의 층위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 리빙랩 프로젝트 얘기하다가 어떨 때 플랫폼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네트워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서로가 이제 이게 참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좀 이만큼 구분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요 차원에서 얘기, 저 차원에서 얘기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현재 리빙랩 활동 현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다 리빙랩 활동들은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부처별, 지자체별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편화되어 있거나 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빙랩 운영 경험도 잘 축적이 안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리빙랩에 참여했던 조직화된 사용자 그룹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흩어져 버려요. 이분들이 모여서 인파워먼트의 경험을 가졌는데 이제 그게 끝나게 되면 이제 싹 흩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손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빙랩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임팩트를 미친 데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리빙랩 프로젝트를 경험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바뀐다. 시민들이 바뀌고 연구자가 바뀌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한 단계 더 진단을 해서 리빙랩 플랫폼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자기네가 조직화된 사용자 그룹도 가지고 있고 퍼실리테이터도 가지고 있고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 리빙랩을 기획해서 운영하고 아니면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리빙랩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조직으로의 변화.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뭐 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고 주제별로 묶일 수도 있고 영역별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돌봄 전환 리빙랩 네트워크, 뭐 스마트 시티 리빙랩 네트워크, 에너지 전환 리빙랩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아까 대전, 그리고 뭐 대구, 그리고 이제 전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 단위로 묶일 수가 있겠죠. 결국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일정 정도 이제 안정성을 가지고 이제 리빙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정한 사업화 관련된 활동들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뭐 아까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제 공공구매 사업과 좀 연결이 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나온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용화돼서 임팩트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진화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전환 랩으로서의 리빙랩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이제 그냥 프로젝트로 해서 끝나는 그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본다면 현재 이쪽 단계에 있습니다. 몇 개 리빙랩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있죠. 몇 개 있는데 그냥 그건 있고 거기에 이제 무수한 파편화된 리빙랩 프로젝트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한 단계 발전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현재 있는 이제 뭐 에너지 리빙랩 플랫폼, 돌봄 리빙랩 플랫폼, 그리고 고령 사회 대응 리빙랩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뭐 리빙랩 프로젝트들이 붙거나 거기에 참여한 대학들이 붙거나 그런 게 진화하게 될 거고 이게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제 지역 단위에서 저런 활동들이 묶여지는 것들이 되고 아니면 이제 영역이나 주제 단위로 전국 단위에서 묶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될 겁니다. 이 정도만 되면은 뭐 지금 지역사회 혁신센터 무슨 센터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기능들을 아마 저 조직들이 다 담당할 수 있을 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들도 있고 사업하려는 위한 기업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신화 관련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그 모습들이 이제 제일 끝단에 있는 모습이 될 텐데요. 어쨌든 저기까지 가는 건 쉽지가 않죠. 현재 이제 리빙랩 그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성남 고령 친화체 온간 지금 이제 시니어 산업혁신센터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성대골 마을 그리고 민들레 의사협, 의료사협 그리고 나우 사회혁신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소방과학연구소 및 과학치안진흥센터 이렇게 있는데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성남 시니어 산업혁신센터는 이제 지자체 지원 조직이에요.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조직인데 저기서 고령화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리빙랩 운영을 하면서 플랫폼을 발전을 했고 성대골 마을은 마을 만들기로부터 시작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하다가 에너지 전환 운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리빙랩 프로젝트를 하면서 리빙랩은 이런 거라는 걸 경험하게 됐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이제 과제들을 따게 되면서 본인들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리빙랩 프로젝트를 본인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민들레 의료사협도 비슷하죠. 본인들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의료사업 활동을 하면서 1차 의료기관으로서 건강관리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회원 조직을 기반으로 리빙랩을 운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조직화된 그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리빙랩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일정한 플랫폼이 됐습니다. 나우사회혁신 네트워크는 이제 좀 독특한 사례인데 기업의 CSR로 시작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자이라는 일본 대국적 기업인데 이제 그 회사가 치매 관련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이런 치매에 대한 대응이 약으로만 되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우리 치유 프로그램과 결합이 된다는 그런 맥락하에서 이런 이제 CSR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활동들이 진행이 되면서 리빙랩으로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으로 진화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조직이죠. 정부 조직으로서 이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이제 조직화된 그룹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돼서 리빙랩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과학기술과 사회학술 쪽에서 본다면은 과학기술계 쪽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활동들이 이제 이 리빙랩 쪽으로 붙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제 그걸로 그치는 경향들이 많거나 아직은 그런 프로젝트 자체가 좀 적은데 이런 것들이 좀 조직화돼가지고 일정 규모를 갖는 센터들이 좀 만들어져서 진화를 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리빙랩 플랫폼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리빙랩 플랫폼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조직에서 출발한 뭐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기타 조직들이 좀 더 커지면은 뭐 중간 지원 조직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들이 이제 좀 더 진화를 하게 되면은 리빙랩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될 수 있는 곳으로서의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정책, 제도 개선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대학 연구기관 이제 얘기인데요. 대학 연구기관은 본인들 스스로가 리빙랩 플랫폼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전문가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학생들은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전문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역사회랑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네 대학 캠퍼스를 리빙랩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조직화된 사용자 그룹을 가지면서 리빙랩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대학은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주대, 뭐 경남대, 동국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리빙랩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일정 정도는 이제 리빙랩 플랫폼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리빙랩 플랫폼은 아니지만은 리빙랩 플랫폼 형성을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연구개발 사업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그 결과에 같이 참여하는 그 과정에 같이 참여하는 조직들과 이제 리빙랩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런 활동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은 이 사회 문제 해결과 리빙랩이 결합이 된 일정한 형태의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센터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사회기술 연구센터, 뭐 사회혁신 R&D 센터, 뭐 사회기술 등등등 이렇게 다 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센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활동이나 리빙랩은 비주류예요. 비주류. 그래서 주류 흐름에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사회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리빙랩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재밌는 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지고 공간이 딱 열리면은 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공간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라인 조직에서 싹 배제가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꽝이 되는 거죠.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왜냐하면 그 이제 장애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공무원도 그렇고 전담기관도 그렇고 연구기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과 조직적 틀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 이제 그건 결국 이런 센터를 만들어 놓는 거다. 그리고 그 센터는 한 10년 가는 거다.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과거에 ERC, SRC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과학연구센터, 과학연구센터 이런 것들이었는데 돈은 많이 투입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10년 동안 투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활동을 하는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졸업하고 우리 다양하게 축적이 이루어졌던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리빙랩과 사회문제 해결 R&D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로부터 모티베이션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현실에서 피드백 받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좌절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연구관도 그렇고 뭐 전담기관도 그렇고 본인들은 진짜 이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뭐 이제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된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배제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조직에 그 말 그대로 사내 혁신가죠. 사내 코퍼레이트 벤처링을 하는 분들이 제대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관련된 건데 지금 공공기관 평가에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뭐 다른 경우 이제 뭐 리빙랩 얘기를 하고 사회적 가치 얘기를 하면 그거 다 돼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그 사회적 가치 평가 기준들이 조직의 행동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가치 관련된 활동들은 부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직론에서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외부의 제도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조직의 운영 방식은 그렇지 않은 거죠. 과거의 방식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아주 나쁜 말로는 신용하는 거죠, 신용.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가령 이제 연구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 가치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장애인 고용 뭐 등등이 들어와 있고, 그걸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그들의 연구 활동에는 사회적 가치가 별로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연구자들은 여전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새 상공회의소에서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해서 기업들이 움직인다, 사회적 가치 얘기한다, ESG를 얘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공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본인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바와 같이 기업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R&D를 하거나 뭐 연구를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그래야지 제대로 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죠. 현재는 그런 내용들은 빠져 있습니다. 즉 조직의 핵심적인 활동에 그 내용에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공공기관 평가 때 사회적 가치가 들어오지만 현실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 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이제 활동들이죠. 이건 이제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여러 리빙랩 퍼실리테이터들이 이제 발굴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화된 사용자 그룹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 모티베이션 되는 시민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분들은 뭐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한번 리빙랩 경험하고 나면은 또 다른 프로젝트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전문가 쪽, 과학기술 쪽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좀 잘 같이 붙어서 일을 할 수 있는, 협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을 필요로 하는데 서로 이제 못 찾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이제 매칭시킬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아카이빙 얘기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의 작업들은 시급히 우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말씀드린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아카이빙을 해서 그런 분들을 이제 어떤 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발굴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시민 연구원을 참여했는데 본인들이 이제 각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퍼실리테이터로 가고, 이분들이 좀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리빙랩 운영 책임자가 될 수도 있죠. 대전 같은 경우 이제 세디사, 세상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란 그룹들이 있고, 그분들은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직화된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는 리빙랩 퍼실리테이터로 기능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막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회들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결국 시민들이 성장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전문 조직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육성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이제 잘 훈련된 내지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이런 조직들이 이 사업의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민들레 의사협이나 의료사협이나 성대걸 같은 경우는 산업부 사업들을 했는데, 이 사업의 특징들이 리빙랩에 참여하는 조직들의 권한들이 많이 부여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조직이나 기업들과 대등한 차원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직들이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권한을 많이 위임해 둘 수 있는. 근데 현재는 이제 과기부 쪽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과기부가 갖는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뭐 규정 개선이나 아니면 애초에 사업 기획들을 그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런 그러니까 리빙랩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주관기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분들이 R&D를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기획은 할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주도가 돼서 기획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뭐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참여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현재 이런 분들이 주관 연구기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들이 그 벤처기업이 되거나 무슨 인노비지 기업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그것 때문에 연구 책임 기관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없이 연구 책임 기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회혁신 활동 가지고는 될 수는 없는데 이제 이런 통념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좀 펀딩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사회혁신 프라이즈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기초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그랜트를 줍니다. 그래서 돈을 뭐 2천만 원 딱 주고 알아서 하시오. 논문 한 편 내시오.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런 틀을 도입해가지고 뭐 3천만 원 딱 주고 이 문제 관련된 프로토타입 내시오. 내지는 뭐 성과 내시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발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활동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의 역할과 과제입니다. 이 지금 리빙랩이나 사회문제 해결 R&D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새로운 형태의 활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것들은 항상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일정 정도 프로텍션을 받아야 됩니다.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현재는 이제 그게 뭐 일정 정도 보호를 받다가 또 이게 흩어지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일종의 이제 그 익스큐즈한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거 해 그러면서 기존 사업에 이제 껍데기 씌우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사회문제 해결 R&D 경우에도 기존에 하는 R&D에다가 그냥 미세먼지 대응, 뭐 미세 플라스틱 대응 이런 식으로 걸쳐놓고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은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제도화가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조직과 사람과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지금 여기 사회기술 혁신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면 사회혁신 연구개발 프로그램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걸 한 뭐 1,000억 단위로 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센터도 만들고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리고 예산 구조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기존 사업 틀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뭐 기관장이 바뀌거나 뭐 그렇게 하면 이제 그냥 싹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거 이제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일정 정도 그 리빙랩 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세력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리고 분야에서 이제 이런 걸 제대로 만들려면 결국 법이 필요합니다. 법을 만들어서 예산 만들고 기본 계획 만들고 지원 기관 만들고 인프라 만들고 결국 이런 작업이 붙어져야지만 힘을 가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결국 이 법에 따라서 일들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게 뭐 지금 여기 뭐 사회기술 혁신 촉진법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사회혁신 R&D 촉진법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형태의 새로운 활동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들도 이제 좀 하자. 그럴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